위아 에이션! 안녕하세요, 에이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어가도 될까? 친해지자. 이거 누가 쓰셨나요? 내가 썼어요. 상현님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 불편하니까. 저희가 아직 뭐 좀 그렇게 하지만 근데 뭘까? 한국으로 말한 건데 뭐가 그래? 스승님과 배틀을 하게 됐는데 오, 배운 감독. 저는 아는 분 소개로 들어갔습니다. 낙하산이요? 아니, 낙하산이잖아요.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교도 이제 방송연예과로 이제 진학을 하고 또 가수의 꿈을 하고 싶어가지고 배우를 하기 위해서 에이션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그거 이따 얘기해 줄게요. 가수 꿈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잠깐만.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를 하기 위해서 에이션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딱 말해, 딱 말해. 이따 얘기해 줄게요. 정확히 말해. 아, 있다고 없어. 에이션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입지를 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만들고 나서 만들고 나서는 이제 배우로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 에이션이 뭐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 많이 하면서 그쵸. 좋은 거 여러분들께 아닙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은 더 좋은 거죠. 근데 너무 수가 뻔히 보이지 않나? 아 그것 때문에 에이션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꿈 바꿨잖아. 꿈도 계속 지금 저 이제 바꿔. 마지막이죠. 확실해? 그럼요. 그렇게 막 꿈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부모님 가수란 꿈을 이룬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뭐 반응이 건방 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명쾌하시네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꿈.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열심히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만해 지지 말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혁진이 어머님, 저희 에이션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항상 꼭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 어머님. 취미로 이제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다가 정준일 선배님이 계신 메이트라는 밴드의 영화 플레이를 보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 보고 또 어떻게 이제 키워나간 거예요? 영화를 보고 이제 대학교를 실용음악과로 전향을 하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준호 군의 그 음악 성향이 정해진 것 같아요, 이미. 그때 정해졌나요? 네, 저희가 각자 음악을 선호하는 게 막 시끄럽고 힙합 좋아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굉장히 약간 깊은 음악을 굉장히 추구하는 편이에요. 이게 너무 딥하게 들어가요, 이게. 네, 제가, 이게 제가 음악을 틀면 다 잠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도 저보고 음악은 못 틀게 하고. 감성이 그래서 풍부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준호 그런 군이. 것 같습니다. 네. 시끄러워요, 저는 힙합. 예. 그럼 혹시 가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부모님이 혹시 뭐라고 하셨나요? 뭐 노래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혀 풍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노래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당황하셨고 진짜 어이없어 하셨어요. 막 소위 말하고 호적에서 파버린다. 막. 근데 제가 되게 부모님을 설득을 오랜 기간에 시켜서 실용음악 학원에 가봤는데 학원에서 저한테 재능이 너무 없어서 학원에서 못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설마? 진짜로 그래서 진짜야 진짜. 혁진이 형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학원에서 저를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저 돈 내고 다니겠다는데 못 받아주겠다고. 또 너무 하고 싶으니까 어머니한테 난 그래도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창피하니까 3일 뒤에 다시 오자고. 바로 내일은 못 오겠다고 어머니. 옷 갈아입고 오자고. 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오자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가 이런 끼가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몰라서 진작 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 끝에 데뷔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나요? 팬분들이 선물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형들한테만. 아, 저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많잖아. 서운했구나. 아니 처음에는 제가 못 받았어요. 어느 날 팬분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플랜카드. 그래서 제가 자는 자리에 이렇게 창문 머리맡에다 이렇게 다 꽂아놨습니다. 일일이. 맞아. 맨날 보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팬분들이 보통 공연할 때 이렇게 들고 계신 플랜카드를 보면은 사실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해서 어떻게 만드는 걸까가 받아보니까는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네. 되게 진짜 플랜카드더라고요. 딱 진호랑 저랑 같은 방을 쓰는데 네. 진호 머리맡에 있는 창문에는 진호의 딱 플랜카드 있고 제 머리맡에는 또 제게 있는데 선물들. 그거를 이제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걸 보니까 볼 때마다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팬분들이 준 뭐 플랜카드나 편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걸어놓고 막 붙여놓고 다 해요. 그걸 보면서 항상 저희가 힐링을 하고 맞아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원래 제가 20살 때까지는 아예 음악을 거의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음악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해서 토목공학과라는 과를 이렇게 성적에 맞춰서 꿈도 없이 전혀 관련이 없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추천해 주셔서 갔어요. 성적에 맞춰서 갔는데
이제 군대 가기 바로 전에 제 친구들이 실용음악 학과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공연하는 거를 초대를 해줘서 보러 갔는데 정말 뭔가 자기 꿈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즐기면서 그걸 보면서 와, 한 번은 진짜 해보고 싶고 친구들이 부러운 거예요. 꿈을 찾아서 하니까. 그래서 군대 입대하고 군대 가면 이제 할 게 없으면 노래방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죠? 아, 가신 분 저 갔다 왔습니다. 알죠. 모르실 텐데? 알죠. 코인 노래방. 그래서 거기에서 노래 많이 하는데 그 주변 분들이 이런 가수 쪽도 많이 해봐라 뭐 이렇게 막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꿈이 점점 거기서 커졌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이제 실용음악 학원 다니면서 근데 가수의 꿈을 전역하고 나서 이제 음악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그쵸.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시작하신 거 같아요. 그쵸. 저 23살 때 시작했는데 되게 주변 분들이나 뭐 네, 부모님들의 주변 분들이나 반응이 우선 부모님들은 엄청 반대했어요. 제가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학원도 다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오디션을 붙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지원을 해주시고 많이 응원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부모님이 완강하게 말리지 않았던 것도 평상시에 자기 관리 잘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 자기 관리라고 하기보다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찐 체질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관리를 하나 봐요. 근데 살을 떠나서 좀 너무 과하게 거울도 많이 보고 꿈이 있는 거. 제가 꾸미는 봤어요. 거 자체를 제가 항상 아침마다 보는데 이런 거 좀 폭로해도 되나요? 아 뭐야. 이런 자리니까 이게 네. 굉장히 막 군대도 갔다 오고 토목공학과 하면 되게 남성스러울 것 같잖아요. 되게 아침마다 메이크업을 눈썹을 약간 뭐 다듬는다든지 그러니까 미용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눈썹 그리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썹을 안 그리면 그 뭐 다니기가 좀 창피해요. 아 그래요? 근데 메이크업 선생님도 인정을 네. 해주셨던 잘 것 그린다고도 같은데. 하시고. 잘 그린다고. 고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상훈은 이제 앞으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또 이제 탄탄대로로 이제 아. 잘 풀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음악 자체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밴드 생활도 이렇게 쭉쭉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안이 좀 공부 쪽을 되게 많이 권유를 하셨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능이 조금 성적도 덜 나오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재수해라. 재수해서 다시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했을 때 이거 기회다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음악을 배우지도 않고 안 했는데 실용음악과를 어떻게 갈 수 있겠냐. 대학교를 붙으면 지원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대학교를 또 우연찮게 또 붙으면서 이제 제가 가수 쪽에 더 꿈을 더 실현할 수 있게 했죠. 혹시 이 자리에서 네. 혹시 부모님 통화 연결 가능할까요? 지금 되게 궁금한데 지금 에이션의 어떻게 보면 역사인데 지금까지 쭉 지켜본 부모님 입장이나 지금 상현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혹시 그냥 지금 한번 연락할 거라도 있으면 한번 휴대폰을 저기 이런 게 진짜 이런 게 흔치가 않은데 어머님이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뭐 하고 계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아마 수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지만 한번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운동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상현 군의 어머님과 통화 연결 중입니다. 와우, 엄마. 방송이네. 방송이요, 말 잘하소. 뭔 말을 한디? 엄마. 목소리가 굉장히 이쁘시네요. 방송이니까 욕하지 말고. 예, 할 수도 있어. 해보소, 엄마. 마음대로 해보소.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같이 멤버 리더 로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상현이가 이제 데뷔를 했잖아요. 방송에서 보시고 혹시 어떠셨어요? 처음에 방송에 나왔을 때는 가슴이 설렜죠. 아 동네방네 이렇게 소문 좀 많이 내고 다니셨어요? 저는 소문을 엄청 많이 내고 다녀요. 아 이래서 내가 뭘 해도 엄마가 고향에 내려가면은 어떻게 잔치라도 열릴까요? 확실하게 뜨면은 잔치만 열리겠어요. 어머님도 되게 화끈하게 확실히 떠야겠네. 큰일 날 사람이야. 어머님이 닮으셨네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 또 멤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실까요? 우리 에이션 확실하게 대박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성격이 굉장히 화끈화끈하시네요. 그리고 상현군이 사투리가 심하네요. 갑자기 어머님이랑 통화하니까 전라도 사나이여가지고 가족이랑 통화하거나 친구랑 통화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얼굴이 지금 안 쓰잖아요. 너무 심해요 사투리가. 지금 안 쓰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저희 어머니랑 통화해보면 안 될까요? 혁진군도 어머니 보고 싶은데. 그럼 예. 가능할까요? 예. 네. 지금 어머니도 기분 좋은 시간이어가지고. 지금 뭐 기분 좋으신 시간이 있어요? 네.
저녁에 안 빨리 나쁘신 시간 되기 전에 빨리 해, 빨리. 저녁에 안 좋대. 아 받으시겠지? 자, 혁진이 어머님과도 통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뭐한가? 어? 엄마 이거 방송이야. 방송이야? 그냥 엄마 편하게 하면 돼. 뭐 하고 있어? 당황스러운데. 나 그냥 놀고 있는데 여기 아줌마들하고 여기 놀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저 같이 에이션 멤버인 리더 로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어머님이 이제 고깃집을 하시는데 고기를 저번에 보내주셨잖아요. 네, 굉장히 잘 먹습니다, 어머님. 또 여기에 보내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혹시 혁진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아들인가요?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인성이 잘 된 것 같아. 예. 어머님 여기 방송이라고 너무 나는 그런 거 보지 않죠. 혹시 저희 또 멤버들한테 뭐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건강이 최고니까 네,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네네. 그냥 사이좋게 그냥 지냈으면 좋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먹었는가? 먹었어. 그래 나도 먹었네. 끊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 또 어머님들이 굉장히 또 네, 보고 싶네요. 진짜 보고 싶네요, 진짜. 다음에 또 고기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혁준이 이제 또 소 잡은 걸로 이제 냄새 배기면 빨리 하고 널고 하면 되겠네요. 치우고. 뼈 치우고. 다 내가 할게. 알겠습니다. 이제 상현이로 넘어가서 네, 상현이 넘어가서. 평소에 상현 분이 특히 어떤 분을 닮았잖아요. 저희는 그죠? 알죠. 근데 어딜 가나 이분 닮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다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기뻐하시면서 막 누구죠? 누구? 네? 영화 아저씨에 나오셨던 김성호 선배님이신데 그분 닮았다는 소리를 제가 그렇게 네, 저 굉장히 많이 듣죠. 진짜 굉장히 닮았어요. 근데 또 해줘요. 또 많잖아요. 최근에 들었는데 이건 내 입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다. 해봐. 우리가 못 말하겠으니까. 우리도 못 말하겠어. 우리도 못 말하겠어. 아니야. 김성호 선배님 얘기하고 그분은 왜 얘기 못하세요? 어머는. 김성호 선배님 왜 와, 못해요? 너무 하시네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건 못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빈 선배님을 또 닮았다는 소리 또 들어요, 그죠? 아니야. 아니에요. 아닌 걸로. 아니야.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내 했다가 이제 큰일 나. 안 돼. 없는 그건 해보라고 어떻게든 해보라고 꽁스 콩콩 따 에이션의 숨은 매력을 공개합니다. 네, MP3의 또 작은 코너죠. 왔어. 자, 아무래도 예능 나오면 개인기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될 텐데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리더인 로제이 형부터 뭐 하나 깔끔하게 갈까요? 저는 개인기라고 보다는 장기인데. 장기? 장기 보여줘. 장기. 하게 되나? 장기자랑. 저는 잠깐 댄서 생활 때 해왔던 팝핀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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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up on your feet and help me get it. 잘 쳐. Switch. 이런 거 좋아. Get up on your feet and help me get it. Switch. Everybody up in here. 근데 팝핀은 약간 좀 통 큰 바지에 약간 운동화를 신고 해야 되는데 괜찮았나요? 멋있어요. 멋있었어. 근데 춤추면서 되게 유연한 동작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평소에 유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그쵸? 유연한 혹시 뭐 저한테 뭐 림보 게임 도전하시겠어요? 뭐 림보로? 림보 할 수 있어요?
뭐 막대 같은 거 테스트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네. 아, 내 마침도 있네요. 근데 어디서 왔대? 급하게 만드신 것 같기도 두 하고. 명에서 잡고 그러면 로제이 형이랑 한 명 돼가지고 대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누가 할까? 누가 할까요? 막내와 리더? 아, 나는 이게 사이즈가 있는데 왜 어떻게 너무 크기는 뭐 얼마나 차이 난다는 같은 사이즈끼리 해보자. 형들이 한번 할 걸로. 오늘 신발이 크네요 이 형이. 원래 오늘 신발이 커 신발이. 커요. 오늘 신발 너무. 내기 하나 걸자 내기. 오늘 빨리 뭐. 혁진 형 도와주기. 오케이 갑시다. 형 하는 거니까 원래. 난 로제이 형. 이거 어떻게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뻣뻣해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와. 아 유연하긴 하다. 이 정도면 뭐. 노렸어. 바닥이 미끄럽네. 노렸어. 바닥 뭐야 이거? 굉장히 취하게 넘어지네. 바닥이 미끄럽네 바닥이. 한 번만 더 다른 분 도전할 오늘 영상 형보다는 형이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혁진은 한번. 저 다 잘하는 거 알죠? 아 그럼요. 증명이 안 돼서 그렇지 혁진군은 다 잘해요. 이거 낫다 낫다. 자 가겠습니다. 큰일 났다. 오. 와. 이게 되네. 빨래는 혁진군과 정상군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혁진군 아프죠? 네. 개인기 하면서 그 아픔 잊어볼까요? 그럴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자 바로 한번 갑시다. 평소에 존경하던 김동현 선배님 모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션 좀 잘 해주세요. 우리 냉정한 거 알죠? 냉정합니다 저희는. 문득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문득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나는 형의 하이라이트는 딴 게 있다고 봐. 저희가 또 아이돌인데 이걸 또 해도 되나 지금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희는 거리낌 없이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진 씨, 일단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제 말에 이제 새끼, 애기, 망하지. 망아지가 태어나는 장면을 지금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망아지가 태어나는 모습을 말을 보고 계십니다. 새끼 과정, 태어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우쭈쭈쭈 나왔죠? 우쭈쭈쭈. 잠깐만. 진호 한번 갈까요? 진호군. 진호 잘해요. 저는 진짜 개인기에 쇼미더머니 시즌 2에 나왔던 매드클라운인데 선배님을 제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껌처럼 찍혀도 난 껌처럼 씹혀 난 껌처럼 찢겨도 난 껌처럼 찢겨 난 껌처럼 찝혔더란 껌처럼 찔겨. 껌처럼 씹혔더란 껌처럼 찔겨.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상군 한번. 한 명 남았습니다. 한 명.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 때 말도 안 되는 성대모사를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박효신 선배님이 부르는 피구왕 통키인데 좋아하죠. 해보겠습니다. 최 높이 올라 멀리 던져보자 뜨겁게 차오르는 정열이 아니 근데 목소리가 별로 내가 봤을 때 목소리는 안 닮았어. 근데 그 보는 게 웃겨. 형이 이런 거 할 줄 몰랐어. 이거 안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거 할 줄 몰랐어.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은데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이제 2015년인데 앞으로 또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세요. 2015년 한 해를 에이션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오, 좋은 말이죠. 2015년에 나오는 앨범 꼭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건강하세요. 파이팅. 예.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에이션 2015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 많이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텐션! 네, 에이션! 감사합니다. Long time no see Asian is back
쓸데없는 고민들만 난 다시 들어가고 난 더 비참해지고 인생이 원래 그래 나 홀로 합리화주 무거운 중압감 다 던져버려 주위의 기대감 다 날려버려 숨 막히는 이곳에서 날 탈피할래 모두 내려놓을래 손 들어 get up 남들께 뭐라 해도 내 느낌대로 미친 듯 춤춰 간간히 hold up 뭐 누가 비웃어도 인생은 내꺼 절대로 멈추지 않아 들뜨려진다면 난 물들어 간다면 난 너와 똑같다면 난 없네 Get up Do your hands up 자유지들 안에서 듣고 있다면 네 밤에 불을 지펴라 Keep your hands up 현실이 너를 갉아먹고 있다면 어서 깨어나 맞서봐라 지도 못할 벌들의 힘에도 위상 피하지 마라 맞으면 맞았지 끝까지 나 품에 알아 We have a dream A lot of people think 뒤꿈치 하락순환이 언제쯤 멈출까 어제 실패가 꽃지금의 실패 마주가기 싫지만 바꾸기 싫대 끝까지 trouble 바뀌지 않은 problem 바꾸리는 할 수 있잖아 간절한 이 바람으로 왜 벗어나지 못할까 뭐가 두려운 걸까 또 고뇌하다 잠든다 손 들어 get up 남들께 뭐라 해도 내 느낌대로 미친 듯 춤춰 간간히 hold up 뭐 누가 비웃어도 인생은 내꺼 절대로 멈추지 않아 들뜨려진다면 난 물들어 간다면 난 너와 똑같다면 난 없네 남들이 뭐라 해도 내 느낌대로 미친 듯 춤을 춰 간간히 hold up 모두가 비웃어도 인생은 내꺼 절대로 멈추지 않아 들뜨려진다면 난 물들어 간다면 난 너와 똑같다면 난 없네 Get up Do your hands up 자유지들 안에서 듣고 있다면 네 밤에 불을 지펴라 Keep your hands up 현실이 너를 갉아먹고 있다면 어서 깨어나 맞서봐라